왜 어떤 국가의 소득 수준은 다른 여타 국가의 소득 수준보다 높은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예를 들면 1인당 자본 스탁을 더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또는 뭐 1인당 인적 자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산 요소의 이제 축적과 관련된 관점에서 우리가 소득 격차를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뭐 생산 요소의 차이, 그러니까 팩터 어큐뮬레이션의 차이가 사실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림이 바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던 거죠. 예. 네, 마지막 슬라이드였었습니다. 6장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룹의 국가들이 이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인데 솔로우 성장 모형을 기준으로 해서 팩터 어큐뮬레이션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실 모형이 예측하는 소득 수준은 한국보다 사실 낮잖아요. 한국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보다 투자율이 낮거나 혹은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제 생산성이 한국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차이를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7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나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팩터 어큐뮬레이션으로 국가 간의 소득 격차를 100%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바로 전 그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소득 격차 가운데 일부는 이제 팩터 어큐뮬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라든가 혹은 자본 스탁의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팩터 어큐뮬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100%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촉발하는 그 나머지 요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가 국가 간의 소득 격차라고 하는 것이 혹은 뭐 산출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소득과 산출량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산출량 혹은 1인당 소득의 차이가 왜 나타날 수 있냐면 어떤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국가가 더 많은 생산 요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 슬라이드의 용어에 따르면 팩터 어큐뮬레이션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산출량의 차이는 팩터 어큐뮬레이션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또는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는 생산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주로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는 방향으로 7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7장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네 가지 질문은 첫 번째가 바로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생산성을 국가별로 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다면 생산성 차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성의 차이를 우리가 측정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야기되는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될까? 또는 국가 간 소득 격차 가운데 얼마만큼이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까? 물론 국가 간 소득 격차 가운데 일부는 생산성 차이고 일부는 팩터 어큐뮬레이션의 차이거든요. 그럼 사실 팩터 어큐뮬레이션의 차이를 다 설명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사실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 이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또 있을 텐데 생산성 증가율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국가들은 얼마나 높고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국가들은 얼마나 낮은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세 번째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1인당 GDP의 증가율도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과연 1인당 GDP의 증가율 가운데 어느 정도가 생산성 증가율에서 오는 것인지, 그럼 이제 생산성 증가율에서 오지 않는 나머지는 팩터 어큐뮬레이션에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1인당 GDP 증가율이,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3%다 연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뭐 1%는 생산성 증가에서 온 것이고, 그 생산성 증가율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나머지 2%는 자본 스탁을 더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 자본 스탁의 증가율, 혹은 인적 자본 스탁의 증가율,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연 얼마만큼인지 네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산함수에서의 생산함수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산함수에서 생산성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로축에 1인당 산출량 혹은 뭐 노동자 1인당 산출량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바로 factors of production입니다. 생산 요소인데, 생산 요소의 총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산 요소를 투입된 노동의 총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1인당 생산 요소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입한 생산 요소들 전체를 레이버 사이즈 L로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출량을 똑같이 L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산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을 반영한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순히 L을 쓰는 것이 아니라 레이버의 퀄리티인 인적 자본 수준 H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사실 관심은 이제 A에 있는 것이겠죠. Y는 이제 총 산출량 혹은 뭐 토탈 아웃풋 혹은 뭐 GDP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A는 생산성이고요. 혹은 뭐 생산성 지표라고 해도 괜찮고, 우리는 그냥 총 요소 생산성 또는 생산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K는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 그 다음에 L은 뭐 근로자 수, 노동자 수, 레이버 포스 이렇게 부르고요. H는 휴먼 캐피탈 수준, 1인당 휴먼 캐피탈 수준 또는 뭐 레이버 퀄리티 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양변을 L로 나눠 볼 텐데요. 그래서 이쪽을 L로 나누고, 자, 오른쪽을 똑같이 L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알파 1 알파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1 알파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H와 L로 뭐 해도 괜찮고, 먼저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묶었어요. K와 L로 묶고 그 다음에 승수가 1 알파 승인 곱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자, Y 나누기 L은 A에 자, K 알파 승 오버 L 알파 승은 K L 전체의 알파 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HL 나누기 L의 전체 1 마이너스 알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L이 분자에도 있고 이제 분모에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제 전체의 산출량 수준 Y를 L로 나눈 것을 1인당 GDP 혹은 뭐 1인당 산출량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스몰 y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을 L로 나눈 그것을 우리가 스몰 k라고 쓰기로 했고, 1인당 자본 스탁, 뭐 근로자 1인당 자본 스탁, 노동자 1인당 자본 스탁 뭐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중에 다 같은 뜻이니까, 같은 뜻은 사실 아니지만 같은 뜻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물론 이제 노동자 1인당, 근로자 1인당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최종 생산함수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small y는 a의 k 알파, h의 1 마이너스 알파고요.